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네. 최근 북한 당국이 개성을 사실상 봉쇄했다면서요? 네. 지난 7월 25일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개성의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개성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당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개성을 완전 봉쇄한다 이렇게 해서 여행 증명서 승인 번호 발급을 취소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증명서 없이 개성 밖을 나갈 수가 없고요. 네. 반대로 개성으로 들어올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도대와 노동적이돼 이제 한국에서는 이걸 민방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비상 동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6일 자정 12시를 기해서 개성 시내에 있는 기관 기업소 산하의 교도대, 노동적이돼 등 모든 민방위 병력에게 15일분의 비상식량,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 그리고 위장망, 목총 등으로 무장을 한 후에 비상 소집을 실시를 했고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제 비상 소집해가지고 이제 필수용품 검열을 쭉 마친 뒤에 8km 야간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 행군이 끝나고 나자 불순분자의 침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성 시내 주변 산에 대해서 일제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훈련이 앞으로 보름간 반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되고요. 저희가 뭐 전격 분석 시간이나 뉴스 체크 시간에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 개성 사태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다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개성에 이렇게 비상 사태를 선포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북한 당국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월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그래서 최대 비상체계로 전환한다는 건데요. 이 월북자가 넘어온 곳이 개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겠다는 건데 하나는 군사 분계선의 경비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군부대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월북했다? 이거 문제가 있다. 안보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감염병에 걸린 것 같으니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봉쇄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경계 강화,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봉쇄와 훈련을 진행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월북자가 코로나 감염병이 의심이 된다는 건데요. 사실 한국 쪽에서는 이 사람이 뭐 감염 의심자도 아니고 감염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현재 검사 결과가 나왔나요? 그렇죠. 한국 정부는 이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 남겨놓고 간 가방 같은 것을 가져다가 바이러스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아무런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한국 정부는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이 탈북민이 입국 후 며칠이 사실 지난 뒤에도 잡히진 않았어요. 그냥 자진 신고해서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개성 보위부에 지금 구류가 돼서 격리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는 중앙 국가 보위성에 이제 소환이 돼서 보통은 신분도 받고 이러는데 지금 중앙으로 가지 않고 개성에 있습니다. 개성 보위부에 있는 것이고요. 대신 개성의 시병원을 통해서 혈액 검사, 그다음에 소변, 대변 검사, 엑스레이 검사 이런 거 다 실시를 했고 결과는 중앙방역위원회에 전달됐고요. 김 위원장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시 보위부 수사조사실에서 지금 독방에서 격리된 상태로 1차 조사를 한 건데 일단은 열은 있었는데 이것이 바이러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감기 같은 거에 걸렸던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겠다. 북한 당국은 30일간 격리를 해보고 나서 마지막 판단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볼 때 바이러스 감염은 현재 확실치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3년 전에 월남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월북을 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년 전에 월남을 한 사실도 그리고 이번에 월북을 한 사실도
군 당국이 모르고 있었다면서요? 네. 탈북민이 군 감시망을 피해서 월북한 후에 며칠 지난 뒤에 자진 신고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3년 전에 탈북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뢰가 매설되어 있거나 고압선이 깔려 있거나 아니면 네. CCTV가 있는 지역은 뭐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지역이 군사 분계선에 많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군인들의 경계 근무에 의존해야 되는데 거기에 구멍이 뚫렸다, 허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밝혀진 셈이죠.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중앙에서는 서부전선 그 전현지대를 담당하는 2군단과 4군단 최전방 부대에 합동 검열조를 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사령부, 그리고 중앙당 조직지도부 성원해서 20명으로 일단 구성을 해서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데 네. 결과 보고는 8월 5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제 곧 결과가 나오겠네요. 어쨌든 당 정치국 비상회의에서 전현부대의 허술한 전선 경계 근무 실태를 엄중히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이 문제 집중 조사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 처벌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자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한국에서도 뭐 이미 관련자들이 약간 징계를 받았죠. 그렇죠. 자, 네. 군 경계 책임자에게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일단 3년 전에 월남했던 그 지역을 경비하던 부대원들, 네. 그리고 이번에 귀향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또 그 시간대에 근무를 했던 민경부대 군인들이 아마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연히 그 해당 부대원뿐만 아니라 초소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그리고 연대장까지도 이번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각 단위의 정치 지도원 또 보위 지도원까지도 모두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지금 관측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고 책임자는 이제 군단장인데요. 2군단장, 4군단장, 또 군단의 정치 또는 보위부장은 예.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선까지는 해임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관련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탈북인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로 최고 군 간부인 군단장까지 과연 해임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네. 군단장까지는 해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현재와 같은 경계근무 체계 8월 10일까지 일단 유지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개성시 군사분계선 일대가 봉쇄됐다고 짚어주셨었는데 주민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일단 개선이 사실상 완전 봉쇄가 됐기 때문에 네. 주민들의 주요 경제 활동 무대인 시장도 당연히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주민이 대문 밖을 나서지 못할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래요. 네. 아까 막 그 민방위 대원들 막 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산속 막 뒤지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코미디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성인민위원회 또는 행정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식료품이라든가 네. 위생용품, 땔감 등 이제 지원 물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큰 상태고요. 네. 이 때문에 개성시 주민들은 외부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한다고 뭐 합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네. 뭐 경제 활동도 힘들고.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네. 비상훈련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에 교도대원이 있거나 노농저기대원이 있는 세대에서는 개별적으로 보름치 식량을 준비해야 돼요. 네. 이 때문에 어려움이 2배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네. 대단히 많은데 지금 전시태세 이런 것 때문에 장사에도 지장을 또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네. 상황에서 15일분의 식량을 마련한다? 이제 주민들에게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개성시 전체 주민 세대와 공공기관 등에 지금 소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만약에 나중에 국가의 엄중한 상태가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강력히 처벌할 거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막 그 엄포와 협박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 심리적인 압박감과 불안감까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사실 이거 전격 분석에서도 다뤘을 때 이 북한이 지금 공식적으로 또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이런 네네. 봉쇄를 하고 있어서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도 받았었는데 그러네요. 네. 자, 앞에서 말씀 또 해주셨듯이
아직 월북자가 코로나 감염병에 걸렸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북한 당국은 그럼에도 개성을 봉쇄하고 또 최대의 비상체제까지 돌입을 했습니다. 일단 좀 지나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네. 지나친 건데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네. 일반적 관측이에요. 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북한 당국이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쭉 볼까요? 첫 번째, 내부 주민들에게 막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어요. 국경 및 분계선 지역 여기에 구멍이 뚫렸다. 네. 나라가 위험하다. 막 이런 네. 식의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각 지역의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이 남한의 코로나 확산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양새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네. 지금 전국에 비상체계를 네.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보통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그게 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과 걱정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내부적인 문제, 주민들의 불만을 이번 사건을 이용해서 네. 외부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사실상 감염 확률이 낮은 사람을 가지고 막 그 감염 위협을 막 극대화하고 또 네. 이것 때문에 통제를 막 강화하고 군사훈련까지 하는 이런 방식이 보통 국가 경제 발전시키고 주민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후진국. 네. 또 하나, 주민들의 불만을 강력한 감시와 처벌로 억누르는 독재국가, 이런 곳에서 흔히 보여주는 통치 방식의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먹여 살리지 못하면 주민 불만이 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민 불만이 커지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 주민 불만을 감시라든가 폭력으로 억누르는 게 네. 독재국가의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시와 폭력을 막 무자비하게 아무런 명분 없이 휘두르면 그 자체로 권력이 버티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이유를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야 네.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첩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주변국과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다거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때 감시나 그때 통제나 그때 처벌을 하면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 분노가 독재 정권한테 향하는 대신 주변 국가나 아니면 무슨 간첩에게나 네. 이렇게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되게 전통적인 통치 방식인데 북한은 아직도 이런 통치 방식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네. 당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월남 도주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월남 도주자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다, 월남 도주자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월남 도주자를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제 주민들 가운데서도 이 월남 도주자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는, 비난하는 이런 목소리도 네. 생기고 한 있다는 사람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네.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월북자 또는 탈북인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북한 당국이 노리는 이제 네. 전형적인 독재 국가의 통치 방식인 거죠. 또 하나, 나중에 만약에 월남 도주자가 당의 반역 체계와 은혜로운 무상 치료의 혜택으로 전부 완치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검사 결과 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체제를 방어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한 체제 선전용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진실이 아닌데 체제를 통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전부 다 봉쇄를 하고요. 주민들에게 갑자기 보름치 식량을 가져오게 하고 8km 걷게 하고 그리고 자 산을 뒤지자. 지금 간첩이 침투했으니까 산을 뒤지자. 어떻게 보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가 북한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이게 제가 웃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긴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월남 도주자 사건 때문에 개성은 봉쇄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후속 조치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또 향후 어떻게 또 해결되어 갈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개성시 봉쇄 배경,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